결혼 10년 차 주부가 보내온 사연이다. 남편의 바람을 발견하고 똑같이 복수한 이야기라고 한다. 처음엔 평범한 부부였다고 했다. 남편은 중견기업에 다니는 과장이고 본인은 전업주부. 8살 아들과 5살 딸을 키우며 나름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핸드폰을 항상 뒤집어 놓고 화장실에도 가져간다. 늦은 밤에 몰래 전화를 받는다. 주말에도 회사 일이 있다며 자주 나간다. 갑자기 운동을 시작한다며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다. 옷차림도 신경 쓰기 시작하고 향수도 뿌리고 다닌다. 아내는 처음엔 단순히 중년의 위기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다. 결정적인 순간은 남편의 카드 명세서를 확인했을 때였다. 모르는 레스토랑에서 2인분 식사 결제 내역이 있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호텔 바에서의 결제 내역도 발견했다. 아내는 확신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하지만 바로 따지지 않았다. 증거를 더 수집하기로 했다. 몇 주 동안 은밀하게 남편을 관찰했다. 핸드폰을 몰래 확인해 보니 지운 메시지들이 있었다. 복구 앱을 사용해서 삭제된 메시지들을 살펴봤다. 충격적인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다. 남편이 회사 후배와 불륜 관계였던 것이다. 그 여자는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26살 처녀였다. 메시지 내용은 정말 역겨웠다. 서로 사랑한다고 하고 아내와는 이미 끝났다고 했다. 심지어 이혼을 고려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아내는 분노로 떨었지만 참았다.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며칠 후 남편이 출장을 간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여자와 여행을 가는 거였다. 아내는 남편을 미행하기로 했다. 아이들은 친정어머니께 맡기고 혼자 차를 몰고 따라갔다. 남편과 그 여자가 펜션에 들어가는 걸 직접 목격했다.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촬영했다. 완벽한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 행동에 옮기지 않았다. 복수 계획을 더 정교하게 짜야 했다. 일단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았다. 불륜 증거가 있으면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아내는 단순히 이혼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다. 남편에게 똑같은 배신감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더 특별한 복수를 계획했다. 아내는 몰래 헬스장에 등록했다.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해서 몸매를 가꿨다. 미용실에서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화장법도 배웠다. 옷도 새로 사고 액세서리도 갖췄다. 6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했다. 그 다음 단계는 남자를 만나는 것이었다. 소개팅 앱에 가입했다. 프로필 사진도 예쁘게 찍어서 올렸다. 나이는 실제보다 5살 적게 적었다. 기혼자라는 것도 숨겼다. 며칠 만에 수십 명의 남자들이 연락을 해왔다. 그 중에서 괜찮은 남자 몇 명을 골랐다. 첫 번째는 외과의사였다. 잘생기고 돈도 많고 매너도 좋았다. 두 번째는 대기업 부장이었다. 세련되고 유머 감각도 있었다. 세 번째는 헬스 트레이너였다. 몸도 좋고 나이도 어렸다. 이 3명과 동시에 만나기 시작했다. 모두 아내가 기혼자인 줄 몰랐다. 아내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다. 직업도 바꿔서 말하고 과거도 조작했다. 남자들은 모두 아내에게 빠져들었다. 특히 외과의사는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했다. 결혼까지 생각한다고 고백했다. 아내는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계속했다. 남편에 대한 분노가 더 컸기 때문이다. 드디어 첫 번째 남자와 관계를 가졌다.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죄책감보다는 쾌감이 더 컸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과 흥분이었다. 남편과는 느낄 수 없었던 감정들이었다. 그 이후로도 계속 만났다. 3명 모두와 친밀한 관계가 됐다. 남편이 바람 피우는 동안 아내도 똑같이 했다. 남편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오히려 아내가 예뻐졌다며 좋아했다. 운동 효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한편으론 그 여자 때문에 바쁜 남편은 아내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아내의 변화를 자세히 보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이 몇 달 계속됐다. 남편은 불륜을 계속하고 아내도 복수를 계속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외과의사가 아내의 정체를 알아챈 것이다. 아내가 기혼자라는 걸 알게 됐다. 처음엔 배신감을 느꼈지만 이해해준다고 했다. 오히려 더 애틋하게 대해줬다. 불륜이지만 진짜 사랑이라고 했다. 아내도 점점 그 남자에게 진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엔 복수 목적이었는데 진짜 감정이 생긴 것이다. 그런데 이때 남편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아내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걸 알아챈 것이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고 핸드폰도 조심스럽게 다뤘다. 남편도 바람을 피우고 있으니까 그런 행동의 의미를 알았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를 추궁했다. 다른 남자가 있냐고 물었다. 아내는 당당하게 대답했다. 있다고 말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고 했다. 남편은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소리쳤다. 아내는 냉정하게 말했다. 당신이 먼저 시작한 일이라고. 당신의 불륜은 괜찮고 내 불륜은 안 되냐고. 남편은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의 불륜이 들킨 것도 충격이었고 아내의 복수도 충격이었다. 아내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모두 공개했다. 사진, 동영상, 메시지 내용 모든 걸 보여줬다. 남편은 변명할 수도 없었다. 모든 게 명확한 증거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아내의 불륜도 마찬가지였다. 남편은 아내를 미행해서 호텔 가는 장면을 찍었다. 서로 꼬리를 잡힌 상황이 된 것이다. 결국 둘 다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화해는 불가능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깨져버렸다. 이혼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변호사를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했다. 서로 불륜 증거가 있어서 위자료는 상쇄됐다. 재산 분할은 반반으로 했다. 아이들 양육권은 아내가 가져갔다. 남편은 양육비만 지급하기로 했다. 이혼 과정에서 남편이 말했다. 자신이 먼저 잘못했지만 아내의 복수가 더 치밀했다고. 처음엔 화가 났지만 나중엔 어이가 없었다고. 자신보다 아내가 더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아내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남편이 배신했을 때의 그 기분을 똑같이 느끼게 해줬으니까 복수는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외과의사와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 그 남자는 아내의 과거를 모두 알고도 받아준다. 아이들도 좋아하고 재혼을 고려하고 있다. 전 남편은 그 후배와 결혼했다. 하지만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젊은 아내가 돈을 많이 쓰고 버릇없이 군다고 한다. 아이들 만나는 것도 귀찮아해서 자주 못 본다. 후회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미 늦었다. 이 사연을 보낸 아내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바람 피우는 남편들에게 경고하고 싶다고. 아내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걸 알아달라고. 복수당하기 싫으면 애초에 바람 피우지 말라고. 그리고 바람 피운 것을 후회한다면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아내의 마음을 돌리려면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미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애초에 깨뜨리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생각이 든다. 과연 복수가 정당한 것일까? 똑같이 잘못을 저지르는 게 해답일까? 하지만 배신당한 사람의 마음도 이해가 된다. 그 분노와 상처를 어떻게 달랠 수 있을까? 결국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결혼은 믿음 위에 세워진 관계다. 그 믿음을 깨뜨리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진다. 복구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많은 경우 복구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처음부터 소중히 지켜야 하는 것이다.